전하의 고통이 소녀의 가슴에 맺힌 함보다 가벼워 보여 그리하였습니다. 궁궐 안 가장 천한 무수리가 왕의 발등을 밟으며 내뱉은 이 말 한마디. 호위 무사들의 칼날이 그녀의 목을 향해 번쩍 들리던 그 순간 왕은 오히려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과연 이 당돌한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녀가 왕의 침소로 불려 들어간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단 하룻밤 만에 무수리에서 특별 상궁으로 신분이 뒤바뀐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시대 궁궐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한 여인의 치밀한 복수와 운명을 건 도박.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선 월희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럼 조선 야담 서재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부 무수리의 눈물. 궁궐 안수라간 뒤편 해가 채 뜨기도 전 어둠 속에서 월희는 얼어붙은 우물가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부어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묵묵히 걸레를 빨았습니다. 무수리. 궁녀 중에서도 가장 천한 신분이었지요. 빨래, 청소, 굳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맡아 하는 존재였습니다. 야, 월희. 또 멍 때리고 있어? 빨리 안 움직이고 뭐해? 상궁 하나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월희는 고개를 숙인 채 예, 마마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차가운 칼날 같은 것이 서려 있었지요. 월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한 관리였으나 권력자들의 모함으로 영모죄를 뒤집어쓰고 참수당했지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월희는 관비로 끌려와 궁궐의 무수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녀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문을 몰락시킨 그 권력자들, 그들의 목에 칼날을 겨누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무수리인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회를 엿볼 뿐이었지요. 월희, 너 오늘 밤 교대 좀 서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같은 무수리 춘심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월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푹 쉬어. 춘심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돌아섰습니다. 월희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교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월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기회 말입니다. 궁궐 안에서 월희만큼 왕의 동선을 꿰뚫고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밤마다 몰래 숨어서 왕이 어디로 다니는지 관찰했지요. 왕은 매일 밤 자시, 밤 11시 무렵이면 후원 정원을 홀로 산책했습니다. 호위 무사들조차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왕은 깊은 고뇌에 잠긴 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밤이야. 오늘 밤이 아니면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몰라. 월희는 작은 비녀 하나를 꺼내 자신의 발등을 그었습니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아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치마에 피를 묻혀 상처를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월희는 후원 정원 입구에서 걸레질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발등의 상처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지요. 가문의 몰락, 부모의 죽음,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치욕스러운 세월.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왕께 없어 납시오. 멀리서 호위 무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희는 몸을 떨며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왕의 발소리였습니다. 저기, 저 여인은 누구냐? 왕이 멈춰 섰습니다. 월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무수리인 듯 하옵니다. 당장 물러나라 이르겠습니다. 잠깐.
왕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월이에게 다가왔지요. 월이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연기인지 진짜인지 자신도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얼굴을 들어보거라. 왕의 목소리였습니다. 월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 왕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미색은 세상 어떤 후궁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왜 우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월이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전하. 소녀는 그저 발이 아파서. 그 순간 월이는 일어서려다 비틀거리며 왕의 발등을 밟고 말았습니다. 왕이 윽하고 신음했습니다. 호위 무사들의 칼이 번쩍 뽑혔지요. 인연이 감히 전하를 해치려 드는구나. 당장 목을 치겠습니다. 무사들이 월이를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월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전하의 고통이 소녀의 가슴에 맺힌 함보다 가벼워 보여 그리하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사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고 왕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무수리 주제에 감히 왕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이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칼을 거두라 명했습니다. 물러서거라. 이 여인을 해치지 마라. 전하, 그러실 수 없사옵니다. 4명이다. 왕은 월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월이옵니다, 전하. 월이, 그래, 월이. 너의 한이 무엇이기에 감히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월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소녀는 그저 궁궐에서 가장 천한 무수리일 뿐이옵니다. 하오나 소녀의 가슴에도 한이 맺혀 있사옵니다. 그 한이 얼마나 깊은지 전하께서는 아시겠사옵니까? 왕은 한참 동안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 침소로 따라오너라. 전하. 무사들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몸을 떨며 일어섰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이었습니다. 2부 침소의 밤. 왕의 침소는 월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금은 보화도 없었지요. 그저 책들이 가득 쌓여 있고 촛불 몇 개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왕은 침상 옆 의자에 앉아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앉거라. 전하, 소녀는 천한 무수리 몸이옵니다. 어찌 감히. 4명이다. 앉으라 했다. 월이는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왕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두렵지 않으냐? 내가 한 짓은 영모로 몰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일이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오나 전하, 소녀에게는 이미 잃을 것이 없사옵니다. 왕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잃을 것이 없다? 목숨도 잃을 것이 아니란 말이냐? 목숨이 무엇이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죽음만도 못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중한 것이겠사옵니까? 왕은 그 말에 뭔가 찔린 듯 했습니다. 그 역시 매일 밤 이렇게 홀로 정원을 거닐며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지 않았습니까? 왕좌라는 화려한 감옥 속에서 말이지요. 내 한을 말해보거라. 무엇이 너를 이토록 만들었느냐? 월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의 집안은 몰락했사옵니다. 부모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지요. 소녀는 그때 겨우 10살이었사옵니다. 궁궐로 끌려와 무수리가 되었고 지난 10년을 견뎌왔사옵니다. 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이라 누구의 모함이었느냐? 소녀는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백성을 짓밟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옵니까?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지요. 그의 얼굴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나 역시 안다. 이 궁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지만 나는 왕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월이는 조심스럽게 왕에게 다가갔습니다. 전하께서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시옵니까? 대신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외척들이 권력을 휘두른다. 내가 무엇을 하려 해도 그들이 가로막는다. 나는 허수아비일 뿐이다. 월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왕의 약점이자 그녀가 파고들 틈새였지요. 전하, 소녀가 감히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거라. 전하께서는 혼자이시기 때문에 약하신 것이옵니다. 왕이 돌아보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월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들은 무리를 지어 전하를 압박하옵니다. 외척들은 서로 손을 잡고 권력을 나눠 가지옵니다. 하오나 전하께서는 누구도 믿지 못하시고 누구도 곁에 두지 못하시지 않사옵니까?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비록 천한 무술이이오나 전하를 도울 수 있사옵니다. 내가? 어떻게? 월이는 품속에서 작은 향낭을 꺼냈습니다. 은은한 향이 침소 안에 퍼졌지요. 이것은 소녀가 지난 몇 년간 몰래 배합한 향이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잠을 깊게 하며 기력을 돋우는 효험이 있사옵니다. 왕이 향낭을 받아들었습니다. 향을 맡자 정말로 온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만들었단 말이냐? 예, 전하. 소녀의 어머니께서는 궁중 의녀셨사옵니다. 어려서부터 약초와 향료를 다루는 법을 배웠지요. 왕은 감탄했습니다. 무술이 주제에 이런 재주가 있다니.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말솜씨였습니다. 왕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정확히 필요한 말을 건네는 능력 말입니다. 월이, 너는 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월이는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전하의 사람이 되고 싶사옵니다. 내 사람? 예. 대신들도 외척들도 아닌 오직 전하만을 위하는 사람이옵니다. 소녀에게는 권력도 없고 가문도 없사옵니다. 소녀가 의지할 곳은 오직 전하뿐이옵니다. 그렇기에 소녀는 전하를 배신할 수 없사옵니다. 왕은 그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월이에게는 정말로 왕 외에 의지할 곳이 없었지요. 대신들은 가문이 있고 후궁들은 외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오나 소녀는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소녀를 무수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전하를 제대로 도울 수 있사옵니다. 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룻밤 만에 무수리를 승진시킨다. 궁궐이 발칵 뒤집힐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여인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다기보다는 그녀의 말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다. 내일 아침 너를 특별 상궁으로 임명하겠다. 월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날 밤 왕은 월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궁궐의 일, 대신들의 횡포, 백성들의 고통. 왕은 평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지요. 그리고 월이는 그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들으며 적절한 맞장구와 조언을 건넸습니다. 동이틀 무렵 왕은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월이가 만든 향 덕분이었지요. 월이는 잠든 왕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복수의 첫걸음을 내디뎠어. 3부 궁궐의 파문.
이튿날 아침 궁궐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난리가 났습니다. 무수리가 특별 상궁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대전 앞에서 상궁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후궁들의 처소에서도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지요. 월이라는 년이 전하를 홀렸다던데, 요사스러운 기운이 있다고 하던데 필시 무슨 사수를 부린 게 틀림없어. 귀인 박씨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받던 후궁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월이에게 밀려난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천한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마마, 제가 좋은 수를 알고 있사옵니다. 옆에 있던 상궁 하나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귀인 박씨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한편 월이는 특별 상궁의 처소로 옮겨졌습니다. 무수리 움막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이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후궁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과연 그날 저녁 월이에게 독이 든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나른 나이는 귀인 박씨의 처소에서 온 자였지요. 월이는 음식 냄새만 맡고도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 덕분이었습니다. 이 음식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귀인 박씨 마마께서 새로 오신 상궁님께 대접하라고 하셨사옵니다. 월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냐? 고맙구나. 잘 먹겠다. 나인이 나가자 월이는 음식을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그 음식을 다른 그릇에 담아 보관했지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밤이 되자 왕이 월이를 불렀습니다. 월이는 왕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왕은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오늘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대신들이 모두 내 일로 떠들어댔다. 죄송하옵니다, 전하. 아니다. 오히려 잘 됐다. 그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확실히 알게 됐다. 왕은 월이에게 향낭을 건네받고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지요. 월이, 너는 정말 나를 도울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느냐? 월이는 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소녀에게 다른 속셈이 있다면 그것은 복수옵니다. 왕이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복수? 예. 소녀의 가문을 몰락시킨 자들에 대한 복수이옵니다. 하오나 그 복수는 전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하를 도와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옵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가문을 몰락시킨 자가 누구냐? 영의정 민성호이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성호. 현 조정에서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르는 자였습니다. 외척의 수장이자 왕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인물이었지요. 민성호라, 그 자는 내 외삼촌이다. 선왕 때부터 조정을 좌지우지해온 자이지. 알고 있사옵니다. 그렇기에 전하의 힘이 필요한 것이옵니다. 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힘?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단 말이냐? 민성호는 조정의 절반을 손아귀에 쥐고 있다. 지금은 그러하옵니다. 하오나 전하께서 조금씩 힘을 모으신다면 언젠가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사옵니다. 어떻게? 월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전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셔야 하옵니다. 민성호는 권력은 있으나 백성의 신망은 없사옵니다. 전하께서 백성을 위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백성들이 전하를 지지할 것이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백성의 마음. 계속 말해보거라. 둘째, 전하께서는 젊은 관리들을 끌어들이셔야 하옵니다. 조정에는 민성호에게 불만을 품은 자들이 많사옵니다. 하오나 그들은 힘이 없어 감히 나서지 못할 뿐이옵니다. 전하께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그들이 내 편이 되겠구나. 그러하옵니다.
왕은 월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미색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흐름을 읽고 권력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지요. 월이, 너는 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느냐? 소녀의 아버지께서는 비록 벼슬은 낮았으나 청렴한 선비이셨사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고 궁궐에 들어와서는 눈과 귀를 열어두었사옵니다. 왕은 감탄했습니다. 무수리로 지내면서도 이렇게 세상을 공부했다니. 좋다. 내 말대로 해보겠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급히 아래옵니다. 내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귀인 박씨 마마께서 독을 드시고 쓰러지셨사옵니다. 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의원들이 급히 달려갔사옵니다. 하오나 마마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사옵니다. 무슨 말을? 특별 상궁 월이가 독을 먹였다고 하셨사옵니다. 순간 침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왕은 월이를 쳐다봤습니다. 월이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전하, 소녀는 결백하옵니다. 오히려 소녀가 독을 당할 뻔했사옵니다. 월이는 품속에서 아까 보관해둔 음식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증거이옵니다. 귀인 박씨께서 보낸 음식에 독이 들어있었사옵니다. 소녀는 그것을 알아채고 먹지 않았지요. 필시 귀인 박씨께서는 자신의 계략이 실패하자 스스로 독을 먹고 소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옵니다. 왕은 그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을 의원에게 보이도록 하라. 정말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라. 사부 권력의 칼날. 의원이 음식을 검사한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월이가 보관해둔 음식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었지요. 그리고 귀인 박씨가 먹은 독도 같은 종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같은 독이옵니다, 전하. 의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귀인 박씨가 스스로 독을 먹었다는 말이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사옵니다. 월이 상궁께 보낸 음식과 똑같은 독을. 왕은 침소 밖으로 나섰습니다. 귀인 박씨의 처소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이미 상궁들과 후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귀인 박씨는 침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귀인 박씨가 왕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첩은 억울하옵니다. 입을 다물라. 왕의 차가운 목소리에 귀인 박씨가 얼어붙었습니다. 왕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월이에게 독을 보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내 계략이 실패하자 스스로 독을 먹고 월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지. 그렇지 않으냐? 전하, 그것은 증거가 있다. 의원이 확인했다. 내가 먹은 독과 월이에게 보낸 음식의 독이 같다고 말이다. 귀인 박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위의 후궁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이럴 수가. 귀인 박씨 마마께서 그런 짓을 하시다니. 왕은 차갑게 명을 내렸습니다. 귀인 박씨는 서인으로 강등한다. 그리고 냉궁에 유폐하도록 하라. 전하 자비를. 귀인 박씨가 울부짖었지만 왕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월이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이는 깊이 절을 올렸지요.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인 박씨의 뒤에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의정 민성호였지요. 귀인 박씨는 민성호의 조카딸이었습니다. 다음 날 조정. 전하, 귀인 박씨의 일을 제거하셔야 하옵니다. 민성호가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따라 나섰지요. 그러하옵니다, 전하. 귀인 박씨는 왕실의 후궁이시옵니다. 단지 무술이 출신 상궁의 말만 믿고 서인으로 강등하시다니 이는 왕실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일이옵니다.
왕은 용상에 앉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의원이 확인한 것이다. 의원도 착오가 있을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한낱 무수리 출신이 후궁을 모함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면 궁궐의 기강이 무너지옵니다. 민성호의 말에 대신들이 동조했습니다. 영의정 대감의 말씀이 옳사옵니다. 월이라는 상궁을 조사해야 하옵니다. 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성호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했습니다. 월이를 제거하려는 것이었지요. 영의정. 예, 전하. 경은 내 외삼촌이다. 그렇기에 내가 한 가지 묻겠다. 경은 과연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냐, 아니면 경의 가문을 위하는 것이냐?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이 민성호에게 직접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민성호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전하, 그 말씀은 너무 하시옵니다. 신은 항상 왕실과 나라를 위해. 그렇다면 증거를 부정하지 마라. 귀인 박씨가 월이를 해치려 한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경의 조카딸이라고 해서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민성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전하. 하오나 신은 월이라는 상궁이 전하를 현혹하고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허락하신다면 신이 직접 조사하고 싶사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왕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월이는 내가 신임하는 상궁이다. 경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전하, 물러가라. 조정은 이것으로 마치겠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대신들은 어쩔 수 없이 절을 올렸지요. 하지만 민성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월이는 왕의 침소에서 왕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전하께서는 위험한 선택을 하셨사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민성호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수는 없다. 월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께서 용기를 내셨으니 이제 소녀도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사옵니다. 무슨 뜻이냐? 민성호의 약점을 찾아야 하옵니다.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말이옵니다. 왕이 놀라 월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것이 있느냐? 있사옵니다. 소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한 가지 말씀을 남기셨사옵니다. 민성호가 선왕 시절 국고를 횡령했다고요. 그 증거가 어딘가에 있다고 하셨지요. 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국고 횡령? 그것이 사실이라면 민성호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그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사옵니다. 어디에 있다고 하셨느냐? 소녀의 아버지께서는 그 증거를 호조의 비밀 문서고에 숨겨두셨다고 하셨사옵니다. 하오나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옵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조 판서는 민성호의 사람이다. 함부로 움직이기 어렵겠구나. 그렇다옵니다. 하오나 소녀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호조 판서의 아들 민준호는 아버지와 달리 청렴한 선비로 알려져 있사옵니다. 그는 민성호의 횡포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그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민준호를 불러보겠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알고 있사옵니다, 전하. 하오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침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왕과 월이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궁녀 하나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시퍼런 칼이 떨어져 있었지요. 호위 무사들이 한 사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전하, 자객이옵니다. 월이 상궁을 노리고 침입한 자객이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월이는 차분하게 그 자객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자객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옷에서 작은 표식 하나가 발견되었지요. 민씨 가문의 표식이었습니다. 민성호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왕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월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사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민성호가 우리를 제거할 것이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요. 좋다. 내일 당장 민준호를 불러들이도록 하라. 그리고 호조의 비밀 문서고를 조사하겠다. 월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이제 민성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부 복수의 완성. 민준호는 왕의 부름을 받고 대궐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30살의 젊은 관리로 아버지인 호조 판서와 달리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민준호 경을 불러들인 이유를 알겠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민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알지 못하옵니다, 전하. 경의 아버지 호조 판서는 영의정 민성호의 편이다. 하지만 경은 다르다고 들었다. 과연 그러하냐? 민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은 영의정 대감의 횡포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사옵니다. 왕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영의정 대감께서는 선왕 시절부터 국고를 빼돌려 사복을 채우셨사옵니다. 신의 아버지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사옵니다. 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나 아버지를 고발할 수 없었사옵니다. 왕과 월이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있사옵니다. 호조의 비밀 문서고에 장부가 보관되어 있사옵니다. 하오나 그곳은 신의 아버지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월이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민대감, 소녀가 한 가지 묻겠사옵니다. 대감께서는 진정 이 나라를 바로잡고 싶으신 것이옵니까? 민준호는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월이 상궁이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신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렇다면 소녀를 믿으시옵소서. 소녀의 아버지도 민성호에게 억울하게 죽었사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옵니다. 민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상궁마마의 아버지께서 혹시 형조 좌랑 이참판이 아니시옵니까? 월이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찌 아시옵니까? 신의 아버지가 그 일에 관여했사옵니다. 이참판 어른께서는 민성호의 횡령 증거를 찾아내셨고 그것을 고발하려 하셨지요. 하오나 민성호가 먼저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 월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대감 함께 하시겠사옵니까? 소녀와 함께 민성호를 무너뜨리시겠사옵니까? 민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신이 돕겠사옵니다. 비밀 문서고의 장부를 가져오겠사옵니다. 사흘 후 민준호는 약속대로 장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꺼운 장부 속에는 민성호가 지난 20년간 빼돌린 국고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그 액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왕이 장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월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이제 조정을 여시옵소서. 대조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모인 자리였지요. 민성호는 여전히 당당한 얼굴로 영의정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짐이 대신들을 모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의정 민성호의 죄를 묻기 위함이다. 조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민성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신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국고 횡령죄다. 왕이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경이 선왕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고를 빼돌린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민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가져온 것이옵니까? 호조의 비밀 문서고에서 가져왔다. 경의 아들 민준호가 직접 가져왔다. 민성호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이 역적 같은 놈. 내가 감히. 아버지. 민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잘못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좀먹게 할 수 없습니다. 민성호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영의정 대감께서 정말 국고를 횡령하셨단 말이냐? 이럴 수가. 왕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을 내렸습니다. 민성호는 영의정 자리에서 파직한다. 그리고 국고 횡령죄로 의금부에 가두도록 하라. 전하, 전하 제발. 민성호가 울부짖었지만 호위 무사들이 그를 끌어냈습니다. 조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왕은 대신들을 둘러보며 말했지요. 오늘부로 짐은 새로운 조정을 만들겠다. 백성을 위하는 조정, 정의로운 조정을 말이다. 누구든 동참하고 싶은 자는 짐을 따르라. 대신들은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날 밤 월이는 후원 정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지요. 왕이 다가와 그녀 옆에 섰습니다. 월이, 내 복수가 끝났구나. 예, 전하.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사옵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월이는 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를 돕겠사옵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을 말이옵니다. 왕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월이. 내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허수아비 왕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전하께서 용기를 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 저 멀리에서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한 여인이 권력의 정점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과 월이 그들이 만들어갈 조선의 내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야담 서재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